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특성에 대해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탐구 수행의 과정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탐구 수행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순서죠.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뭐였어요? 문제인식의 단계죠. 문제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라고 얘기하고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인식 단계가 여기에서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관찰했어요. 뭔가 사실을 보고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은 상했지만 밖에 놓아둔 음식은 상하지 않았지만 밖에 놓아둔 음식은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디귿이 바로 사실에 대한 서술이 되죠. 그래서 문제인식 단계가 돼요. 자, 문제인식 다음에 뭐로 들어가요? 가설의 설정으로 들어가요. 가설 설정 같은 경우는 자,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잠정적 결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정적 결론이다라고 얘기한 이것은 뭐뭐일 것이다로 보통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뭐뭐일 것이라고 끌리는 이 가설은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뒤에 어미를 보면 뭐가 있냐면 리을에서 보세요. 리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낮은 온도에서 음식을 상하게 하는 균의 활동이 저하될 것이다 라고 어미가 보이죠. 자, 가설 설정의 단계. 자, 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하는 걸 우리가 탐구, 설계 및 수행. 자, 탐구를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해요. 어떤 실험을 이렇게 하고 뭐 나누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미음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만 지켜줘야 되는 거 변인들에 대한 게 나오죠. 독립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종속변인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독립변인 중에서 통제변인,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걸 바꿔주는 거 조작변인, 그로 인해서 실험의 결과 나타나는 거 종속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집단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뭔가 변화시켜준 집단 실험군이라고 하죠. 자, 탐구 설계 및 수행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걸 갖다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자료 해석의 단계에 해당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얘가 스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쵸?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부패균의 수는 냉장고 밖에 있는 것들보다 수보다 훨씬 적다라고 해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자료 해석을 했어. 그 다음 뭐 했어요? 이걸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죠. 자, 온도에 같은 조건에서 온도가 낮으면 해서 냉장고의 스프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서술로 넘어가죠. 해서 온도가 낮으면 부패균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낮은 온도에서는 부패균의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다 했죠. 자, 독립변인은 두 가지가 있죠. 통제변인과 조작변인.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조작변인은 변화시켜주는 거죠. 종속변인은 실험의 결과예요. 이거를 묻는 문제가 4번이죠.
통제변이과 종속변이는 각각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A, B, C, D의 샬레에서 뭐가 달라요? 밝다, 어둡다, 온도도 20도, 36도, 빛의 색이랑 온도는 뭔가 변화하지만 pH는 변화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통제변이는 바로 pH가 되는 거고요. 종속변이는 자 위에 문제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콩의 발화 정도를 비교했대요. 발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종속변이 된다. 그러면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어느 회사, 약품 회사에서요, 돼지 콜레라 치료제를 개발을 했대요. 자, 개발하고 이야기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6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치료제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실험은 무엇일까요? 자, 건강한 돼지 20마리를 10마리 나눴어요. 그리고 자 A그룹의 돼지에게 콜레라균을 접종을 한 후에 자 접종을 하고 여기다 뭐 했어요? 생리식염수에다 치료제를 녹여서 주사했대요. 자, 그럼 B그룹에는, 자, 콜레라균을 접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생리식염수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얘는 뭐 했어요? 전부 다 치료되었어요. 근데 얘는 치료가 되지 않았죠. 자, 그럼 이 실험에서 추가해야 할 실험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은 뭐예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조작변이 뭐가 있어요? 생리식염수와 치료제를 다 넣어준 거랑 생리식염수만 넣어준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 변화시킨 거죠. 해서 자, 아까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나왔던 거 조작변, 얘네 같은 경우는, 자, 실험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있죠?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대조군. 그러면은 얘가 사실 생리식염수가 치료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봤을 때 얘 같은 경우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는 필요한 거예요. 콜레라균을 넣고 접종을 한 후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게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처리해 준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처리해 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뭔가를 변화시켜 준 거는 실험군, 변화시켜 주지 않은 거 대조군,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부분. 그래서 생리식염수냐 여기냐 다르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동일하게 해줬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통제 변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과가 뭔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종속 변인입니다. 자, 이제 다음 거 볼까요? 자, 9번 보세요. 생물의 특성이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자,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동화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생물은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물질 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성을 유지해요. 그 다음에 생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족 유지적인 입장에 대하가며 뭐 유전과 진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광합성 작용이라고 얘기했고 동화작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광합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거에서 즉 이산화탄소에서 복잡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동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번은 뭐에 대한 서술이다? 물질 대사에 대한 거다. 두 번째,
세포호흡 작용은 이화작용의 한 예예요. 그러면은 이 세포호흡도 이화래요. 이화작용도 물질대사 동일하죠. 자, 식물은 이화작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물질대사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꾸어주는 게 얘가 동화작용이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바꾸어주는 거 이화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예들을 배우죠.